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속초시가 전국 최초로 한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해 의료 공백 해소의 방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 허리에 세심하게 침을 놓는 한의사 공보의. 이 공보의는 일주일에 많게는 3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주로 70, 80대 분들이 많이 오시고 허리나 어깨 아픈 이런 근골격계 환자분들이 대체로 많으십니다. 이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고성 지역 농어촌에서 보건지소는 필수 의료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성 주민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고 가면 강릉의료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한의사님이 있어가지고. 특히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 있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고성군도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3개월째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제법 많은 춘천시나 동해시도 각각 3차례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공석입니다. 강릉시와 원주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찾지 못하자 보건직렬 공무원이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었던 속초시는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보건소장을 5번의 공고 끝에 구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한의사 보건소장입니다.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며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역보건법이 7월 달에 개정되면서 저희는 응시 자격을 확대된 보건소장님을 공고를 올렸고 한의사님께서 지원을 하여 서류와 면접 심사를 포함해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의 퇴사로 일주일간 응급실 문을 닫았던 속초의료원은 2명을 채용하고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원장도 새로 임명해 지역의료 응급센터의 파행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1억씩 이틀만 해갖고 이렇게 3억을 만들면 사실 그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좀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지역 공공의료의 두 축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의료계가 빠진 자리를 겨우 채워가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전공의와 전문의 사직 등으로 도내 대형 병원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상급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강원대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중환자실 병상이 다 찼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52개의 병상이 가득 찼고 강릉 아산병원은 68개 병상 중 2개만 남았습니다. 원주시가 여러 인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는데요. 무분별한 소송에 혈세와 행정력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원주시가 원주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뒤늦게 소송에 포함시킨 기사에 대한 청구는 아예 각하시켰고 소송 비용은 원주시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즉 원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진실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원주시가 이번 소송을 여러모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통상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는 한두 개의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주시는 작년 10월부터 방송된 민선 8기 원주시정 보훈인사 무한반복, 원주시장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 파장,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했나, 원주시장 비서실 도지사급 추가 확대도까지 4개 뉴스를 한꺼번에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뉴스에 나온 특정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특정 언론사에 대한 항의 목적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주시가 처음 제출한 소장에는 정정보도에 앞서 원주 MBC와 취재기자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5달 만인 지난 6월 손해배상 청구를 빼고 정정보도로만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피고 측 문제 제기에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과 해당 뉴스가 원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원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혼동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주시정에 대해 비판한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언론 보도가 타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재판부의 판단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정을 비판한 원주 MBC 보도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언론중재 신청과 소송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원주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승소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혈세로 들어갔고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정력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더욱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단지 시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일 뿐 해당 보도 내용과 제기된 의혹들이 진실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번 판결 결과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 무책임한 편파 왜곡 보도의 단호히 맞서 시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마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학과의 협업으로 대학생들이 지역을 찾아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양구군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구 국토정중앙 천문대. 대학생들이 별자리를 맞추는 체험도 하고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기도 합니다. 이 천문대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몇 안 되는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체험에만 그치지 않고 국토정중앙 천문대의 관광객을 늘릴 방안까지 고민합니다. 사실 교통편만 조금 잘 마련돼 있으면 뭐 대학교 동아리에서 MT를 여기로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시각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양구사랑 아카데미입니다. 올해는 서울여대와 삼육대 등 4개 대학의 학생 28명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양구 지역 관광지와 지역 특산품 홍보 방안도 모색합니다. 대학들은 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양구군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졌을 때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양구사랑 아카데미는 생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양구 지역 생활 인구는 6만 6천 명으로 2만 800명대인 주민등록 인구의 3배를 넘습니다. 양구군은 동서 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굳이 살지 않으시더라도 양구와 인연을 맺고 양구에서 일자리를 구하신다던가 아니면 관광을 하신다던가. 양구군은 또 오는 11월 양구사랑 아카데미 결과를 토대로 내년 관광 사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수도권 참여 대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MBC가 마련한 미담 연중 기획보도 새담비 시간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아프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들을 위해 춘천의 의사 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농업교육을 하는 공간이 작은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환자는 춘천의 농가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들. nhóm sư cái hơi nung sư mà đôi thà dương thư ca môn này nhớ được cô
និយាយរួមទៅបញ្ហាមានតិចតួចអត់ច្រើនទេណាគ្រូដូចជាបញ្ហាការងារនិងបញ្ហាផ្ទាល់ខ្លួនក្រុមគ្រួសារ 이들을 위해 춘천 지역 안과와 치과, 정신의학과 등 6개 진료 과목 전문의가 의기투합했습니다.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하느라 좀 수고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조금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지만 단기 계절 근로자들은 일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이 최초 인정받은 체류 기간은 5개월로 한 달이 모자랍니다. 감기만 걸려도 3배 정도의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진료 볼 수가 없거든요. 춘천시 쪽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학생 봉사자들까지 손길을 보태 하루 동안 124명의 계절 근로자들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សូមថ្លែងអំណរគុណដល់ខាងក្រសួងកេរយើងនៅខាងហ្នឹងដែលគាត់មានកម្មវិធីរៀបចំឲ្យខាងពលករមកធ្វើការពិនិត្យសុខភាពនៅកន្លែងហ្នឹងដោយសម្រាប់អ្នកដែលមានបញ្ហាសុខភាព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처럼 저도 그런 봉사에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다고. 계절 근로 외국인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계절 근로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첫 무료 검진에 나선 6명의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계절 근로자들이 생기면 일일 병원을 차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춘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는 좀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고요.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 지역의 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평균 65만 1,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 통계를 보면 도내 연금 수급자는 31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연금 가입자는 42만 6천 명으로 가입률이 90.4%, 한 달 평균 보험료는 48만 5천 원입니다. 경찰청이 어제 도내 6개 시군 경찰서장 등 총경 전보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릉서장의 이기루 강원경찰청 안보수사과장, 태백서장의 이준호, 속초서장의 신명섭, 정선서장의 최대중, 횡성서장의 김희빈, 고성서장의 김종필 총경이 발령됐습니다.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최준영 경기북부청 경비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보수 시민단체인 강원자유공정연대가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을 비롯한 비판한 광복회 강원지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자유공정연대는 광복회 강원지부가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 지사의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해 행사를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한 광복회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어제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다른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양양과 동해 교육지원청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강원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응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한 뒤 현장 접수처에 해당 자료와 원서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MBC가 보도한 20대 배달 청년의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23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 22살 최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를 다소 넘었지만 택시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학생 수 증가로 진행 중인 샘마루 초등학교 증축 공사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 벽체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PC공법을 통해 공사 기간이 한 달가량 단축됐습니다. 도내 교육시설 공사에 이 공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민원도 줄었습니다. 샘마루초 증축 공사는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강릉의 소롤미술관이 개관 6개월 만에 관람객 6만 명을 모으며 강릉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롤미술관을 위탁 운영한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은 지난 2월 루치오 폰타나와 곽인식, 5월부터는 아크네스 마틴과 정상화 전시를 통해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이 2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를 끝으로 위탁 운영을 마치면 강릉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인제군의 사회단체와 기관 10곳이 오늘 인제생태여행센터에서 소양강 녹초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녹조 발생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인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